전주국악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악의 수도 전주에서도 이제 국악방송의 전파가 열리면서 전국 지역 국악팬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음악을 쉽게 접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또 전주를 널리 알리는 역할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통 문화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국 도민들의 국악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전주국악방송 개국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또 하나의 훌륭한 전통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주 시민의 귀는 이제 95.3MHz 전주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65만 전주 시민의 사랑과 성원을 모아 전주국악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송하진 시장님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향 소식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요 전국국악방송 전주국악방송 아나듀서 정확희 씨가 지금 고향 소식 한 보따리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국악의 수도 전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전주국악방송 아나듀서 정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씨구. 역시 전주래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전주국악방송 개국을 축하하면서 이제 그 정확히 아나듀서가 전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주시겠다고 보따리 여러 개를 준비해 오셨고 무거워요 지금 양손이. 보따리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차례차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두 분은 이제 전주에 오셨잖아요. 전주하시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왜냐면 인서트를 줘야지. 뭐가 먼저 생각나요? 나야 뭐 어차피 모주에다가 비빔밥의 두 번째고 저는 그저 콩나물 해장국. 네, 해장국에 모주 곁들이면 그리고 어묵가리탕도 생각이 나고요. 털이 안 빠지는데요. 제가 오늘 별로 구웠거든요. 네, 이렇게 뭐 전주하면은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전주의 매력을 딱 한 가지만 손에 꼽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알려진 전주의 4가지 한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스타일. 예, 한 스타일이라. 그러면은 자, 네. 지금부터 정확히 아나듀서와 함께 전주 여행을 시작을 그럼 해볼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전주 한 스타일 첫 번째, 전주 향토의 맛 한식입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또 여행의 즐거움을 찾기도 참 힘들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전주에 오시면은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그 사골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서 지은 밥에 갖은 양념, 또 채소를 놋그릇에 담아서 비벼내는 전주 비빔밥이 있는데요. 이 맛뿐만 아니라 오색오미의 이 맛과 멋이 조화를 이룬 음식입니다. 이 명인들의 숨결과 또 전주의 혼이 바로 전주 비빔밥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주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주시의 캐치프레이즈가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비빔밥이 왜 전주의 대표 음식인지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문구 같은데요? 네. 네, 전주의 맛, 전주 대표적인 음식들. 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보따리를 푸셨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주십시오. 시작을 더 해볼까요? 네. 자, 1등 맛골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뚝배기에 밥과 콩나물을 함께 넣고 또 갖은 양념을 넣어서 아주 펄펄 끓인 담백하고 시원한 콩나물 국밥이 있는데요. 애주가들의 속풀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 꼭 드셔야겠죠. 그리고 산의 진미가 다 모인 전주
한정식은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상차림에 놀라고요. 또 맛깔스러운 맛에 또 한 번 놀라고 또 거기에 훈훈한 인심까지 더해져서 이 식도락가들의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이 전주 한정식은요. 전주의 신미 10가지 맛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전주 음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고죠. 이럴 때 얼씨구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뱃속에서 신호가 막 오네. 그래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답게 전주에 오면은 음식 걱정은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전주 음식이 사랑을 받는 거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또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께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문윤걸 사무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주는 뭐 누가 뭐래도 전통 문화를 지금까지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꼽힙니다. 맛과 음식에 대해서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에는 아주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주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아주 오랫동안 숙성해서 만들어낸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이 발효 음식인데요. 그래서 전주가 발효식품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그런 고장 중에 하나입니다. 발효식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물들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도 하고 또 발효식품을 장수식품이라고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장수한 그런 마을들은 대부분 발효 음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그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아주 건강한 식품 그리고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는 식품 이런 식품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좋은 식품을 발견하고 또 그 좋은 식품을 통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전주 음식이 맛있는 이유 바로 그 발효식품에 있었군요. 네. 근데 우리가 저 발효식품 하면은 우선 된장, 간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 종류. 네. 네. 이 저 정확히님께서 그 전주의 장맛 제대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옛말에 장맛이 좋아야 집안이 번창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맛이 나빠지면은 집안에 뭔가 불길한 징조가 생길 거다 이렇게 여겼을 만큼 이 장은 우리 한국 음식 맛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요즘에 외국에서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우리 식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래도 된장, 이 간장, 고추장을 빼놓고는 전주 한식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전주 한정식의 기본이 되는 김치, 또 젓갈도 역시 발효식품이니까요. 네. 전주의 맛과 발효식품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아유 그럼요. 그 집안의 장맛이 좋지 않으면은 뭐 좋은 채소나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이게 좋은 요리가 될 수 없다라는 옛말 이게 결코 틀리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님들께서 그렇게 밤낮으로 장독대 관리에 정성을 다하셨나 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시성도 드렸어요. 거기. 네. 그러니까요. 정화서 거기다 떠났잖아요. 그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주의 두 번째 매력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전주 한스타일 두 번째 전주 전통의 멋 한옥입니다. 바로 전주 국악방송이 있는 곳이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이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잘 보존된 한옥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뭐 네. 우수한 전통문화시설과 또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전주 여행의 1번지. 그러니까 이곳을 다녀가지 않으면 전주를 왔다 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주 구수한 사투리에 또 입담 좋은 문화 해설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또 안내 덕분에 이 한옥마을 여행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이 문화 해설가 한 분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한옥마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문화 해설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전주 한옥마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650여 채가 있습니다. 전주가 후백제 도읍지인 거 아시죠? 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1970년대 말에 이곳이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옥 보존지구가 지정되면 한옥 이외에는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현재는 한옥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서 한옥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 언덕이 오목대입니다. 저 언덕에 올라가셔야 한옥마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옥 지붕선들이 예쁘게 어우러진 한옥마을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예쁠 때는 겨울에 눈이 소복히 온 날이죠. 저 오목대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태조 이성계님입니다. 그분은 왕이 아닐 때 저곳에 머물렀다가 왕이 됐잖아요. 저 오목대 기운이요 한옥마을 여러 집에 머무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부잣집들이 한옥마을에는 많습니다. 네. 오목대가 우리 집 구학방송에서 갇혔죠? 네네, 금방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책 막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서 해설을 해주시니까 훨씬 재밌고 유쾌하겠어요. 그렇죠. 이 한옥마을 안에는 이 조선시대 태조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도 있고요. 또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전주 사고 그리고 향교 이 드라마 배경으로 돼서 또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밖에도 전주 3대 문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보 문화관이 있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한옥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생활체험관, 또 전통 술박물관, 최명희 문학관까지 아주 전통 문화의 향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전주 국악방송도 바로 전주 한옥마을에 새 둥지를 틀었고요. 네. 아니 진짜 전주 한옥마을만 둘러봐도 전주의 대부분을 여행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지도만 보면은 한옥마을이 뭐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옥마을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방송 끝나시면 한옥마을 꼭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요. 이 저 비빔밥도 먹고 네. 막걸리도 한잔하고 또 한옥 특히 온돌방에서 누워서 잠도 좀 한번 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목대 기운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전주에서 며칠 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랬으면 얼마나 생각이 좋을까요?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전주의 음식과 한옥을 둘러봤는데 그러면은 전주의 세 번째 매력은 또 뭘까요? 네, 전주 국악방송 안아두서 저 정확히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전주 여행.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주 한스타일 세 번째는 전통의 멋 한지입니다. 한지. 네, 예로부터 그 임금님 진상 품목이었던 전주 한지는요, 조상들의 슬기와 또 지혜를 담고 있는 천년 명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역시 문화해설가의 안내를 들으면서 한번 전주 한지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지담이라고 써 있잖아요. 종이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차종순 교수님의 한지 연구소입니다. 유엔의 반기문 총장님이 처음에 입성하셨을 때 그분의 게스트하우스를 전주 한지를 이용해서 데코레이션 해주신 분이에요. 그 유엔 사저에는 한지 가구들을 다 이분이 해주신 거예요. 전주 한지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구루마라고 용어 아세요? 소나 말이 끄는 그런 구루마로 20구루마씩 매년 중국으로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던 한지가 전주 한지예요. 그 명맥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한옥마을 골목길 투어를 하시면 전주 한지로 쓰여진 많은 명패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지는 요즘 뭐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언뜻 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종이로 옷과 양말을 만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닭종이로 만든 실을 엮어서 옷이나 뭐 넥타이 또 스카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주 한지는 고려 시대부터 뭐 외교 문서와 또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 쓰일 정도로 아주 용도가 다양했고요. 이런 전주 한지의 명성과 위상은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주 한지의 글과 그림을 그려넣어서 전라가명 선자청에서 만든 전주부채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또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주 국악방송 개국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완산골 상사디아. 정확히 안아듀서와 전주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전주의 마지막 매력을 소개해 주실 시간이에요. 네, 오늘 전주의 한식 또 한옥, 한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전주 한스타일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판소리입니다.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예로부터 뭐 우리 민족은 또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하죠. 특히 전주는요, 소리의 고장이라 불리면서 그 풍류를 즐기고 또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명인명창분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고요. 또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또 전주 대사슴 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악 공연이 또 열리고 있고요. 네네. 자, 이제 이 전주에 또 국악방송까지 개국이 됐으니까 국악이 수도 전주, 이 말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한옥마을에는요, 전주 국악방송, 또 소리문화관, 온고을 소리청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소리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국악방송 바로 옆에 자리한 소리문화관에서는 명창과 떠나는 전주 소리여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판소리 공연, 또 전시, 소리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새로운 판소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짧은 판소리 전주라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전주의 역사라든지 설화 또 문화 등을 주제로 아름다운 전주 스토리를 창작하고요. 거기에 새로운 곡을 붙여서 총 10개의 짧은 창작 판소리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창극단원이자 제31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한 왕기성 명창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소리 한 자락씩은 거의 따라서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장단도 좀 칠 줄 아시고 귀명창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리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무대가 바로 이 전주 쪽에서 소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소리가 좋다, 우리 음악이 좋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우리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뭐 판소리 경우 같은 경우 보통 전통 소리 뭐 5바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전승 뭐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리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소리들도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중들한테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국악의 수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주의 국악 방송이 그것도 한옥마을에 들어섰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네, 짧은 판소리 전주는 지역 작가들의 사설에 또 젊은 소리꾼의 작창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전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구수한 전라도 말바두에 꼽힌 창작 판소리로 우리 소리의 흥과 또 멋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전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창작 판소리라 역시 뭐 소리의 고장 전주답네요. 그렇죠. 이 전주 꽃심 얘기도 궁금하네요. 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이 소설 홈플의 작가 최명희 선생은 전주의 도시적 상징을 꽃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꽃심은 언제나 새로움과의 만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조선 왕조를 새롭게 출발시킨 힘이 꽃심에 담겨 있고요.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가 바로 이곳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판소리 사설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본이 전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를 통해서 또 전주 한지의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유와 풍류가 판소리의 멋과 해악을 낳고 또 한지의 서화를 부르고 도시의 상징이 돼서 천년을 이어온 전주. 오늘 저와 함께한 전주 여행 두 분 어떠셨어요? 너무 그냥 세세하게 지금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쫙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마 전국에 있는 국악방송 애청자분들도 오늘 제가 전해드린 고향 소식을 듣고 전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해야지. 앞으로 전주 국악방송에서 전주의 멋과 전통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소리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 정확히 안아두서가 들려준 이 전주의 음식, 한옥, 한지 그리고 판소리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주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부르는지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고, 오늘 전주 소식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전주국악방송 아나듀서 정확희였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통해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얼씨고. 네,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음악 띄워드릴게요. 전주 팔경 유람가 김민영의 소리 유경수의 북장단입니다. 한벽에 기댄 몸이 세류옥류 들이켠 듯 걱정